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KBS 홈페이지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고 공영방송에서. 지금 추노 제작진들이 저희를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근데 저희는 이건 역사적 팩트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알찬 PD님 그럼 이게 만약에 문제가 네. 있다면 다수의 많은 학자들을 거십시오. 아니. KBS에서 난리 났다는 이 사실을. 그거요? 네. 미안합니다. 예. 저희 재밌는 그 충격적인 추노에 관한 진실 또 지난 시간에 들었고 최근에 뭐 군대 관련해서 스티브 유씨 지금 아프리카 TV인가 거기서 한번 했다가 요걸 또 바가지로 먹었어요. 거짓 해명을. 그럼 왜 그렇게 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에 살지 돈도 많다면서요. 돈이 그 엄청 내용 많죠. 돌잖아요. 찌라시로. 뭔데요? 그리고 스티븐 유씨가 지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아세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50%를.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4년에 미국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세법이 개정돼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해외 계좌에 돈이 있을 경우에 세금을 뭐 10% 정도 그걸 이제 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면 만약에 이제 엄청난 불이익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국적을 빨리 지금 다른 나라로 옮겨야 이제 그 세금을 이제 안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유승준 씨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한 100억 정도가 있대요. 100억이나 벌었어요? 유승준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JC 엔터테인먼트라고 그 청룡이라고 해야 되죠? 청룡. 그 양반 기획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행사 한 번 가면 3천 번대요. 그러니까 성룡 씨가 유승준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준 씨 게이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저는 유승준 씨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유학 시절에 유승준 씨의 잘 나갈 때요, 유승준이가? 네, 중국에서 한참 이렇게 활동하실 때, 네, 중국에서 활동할 때, 중국에서 매니저 같은 일을 했었어요. 친구가. 네,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뭐 그냥 인사하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청롱 씨가 그러니까 정롱이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 롱이 아니고 롱이에요. 청롱. 롱. 네, 롱. 그러니까 그 정롱. 유승준 씨가 되게 다재다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춤도 잘 추고 그 나이에 비해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근데 근육은 좀 과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뭐 자기 관리 되게 잘하고. 그래서 되게 술도 안 먹어요, 걔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리지 않아요? 어리죠. 76년생인가 막 그럴 거예요. 40살인가 그렇죠. 어리잖아요. 가는 아무튼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추징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럼 뭐 그 설도 있고 또 뭐 군 입대를 이제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났으니까 지나면서 방송했다면서요. 네. 아니 근데 한국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아니 그렇죠.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입국 금지가 돼 있어요 지금. 연예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하려면 하죠. 아니 만약 한국에만 하겠죠. 들어오면 하겠죠. 종편에서 엄청 불러줄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왜냐면 그 논란 자체가 이미 화제를 또 끌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무조건 쫓겨나야 엄청 노력하래요. 원래 연예인과 정치인은 부골 안에만 안 나면 다 어디든지 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파여서 중국어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왜 한번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뭐예요 이거. 메아리가 없어요. 알았어요. 메아리가 없어. 근데 유승준 씨 부고란 한번 해줘요. 네? 부고란 우쭈쭈 한번 해줘요. 왜 해요 빨리. 쭈? 뭐 그것도 성이 없는. 쭈쭈쭈쭈. 자 얘기합시다 그래. 군대 문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네, 예민하죠. 군이 최고로 문제죠. 네. 군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2번이나 떨어진 유력한 대통령 8번 흥선가에 갔다가 2번이나 자식 군 문제로 낙마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해도 됩니까 여기서? 뭔지를 알아야 제가 판단을 하죠. 그럼 할게요 그냥. 제목이라도 얘기를 하셔야죠. 이거 판단을 하죠. 조선왕조실록에 관련된 건데요. 네. 하셔야죠 그러면. 해야 되죠. 네, 떡열차인데. 군대와 관련된 단어가 4,000번 이상 나온답니다. 참 영혼 없는 리액션. 4,000번이요? 4,000번? 정말. 4,000번도 아니고? 나 안 할래. 이거 뭐라고? 뭐. 나도 밤새서 이러고 4,000번. 찾는데. 아니 그래서 아이고 자. 어디 실록점 히스토리점 지오튼 KR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한국 고전 번역원에 거기도 이제 있죠. 한국 고전 DB가 있는 종합 DB가 있는데요. 거기는 7,544번 나온답니다. 군대 관련된 얘기가. 요즘 그 실록이 검색하기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혼 이렇게 치면 한 240번 나와요. 네. 241번이던데. 한 번이었나요? 3번은 안 셌구나. 하나 그거는 진짜. 이혼이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네 글자짜리 가운데 이혼이. 뭐뭐시 혼인으로 연결되나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잘했지. 오, 요즘 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활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절대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예비군 4,000번 얘기 끝난 거예요? 뭐 크게 얘기할 생각 없어서 저는 이런 자랑 한번 하고 싶었던 건데 뭘. 깨알 같은 자랑? 뭐 이 잘했어. 정도인데 뭐. 잘한다 이거. 이거 아니 잘한다. 정박이 얘기하면 우와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얘기하면 반응도 없거나 아이고, 끝이에요? 잘한다. 잘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제는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뭐 군 가산점 문제도 그랬고 하여튼 어떤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댓글도 맞아. 많고 논란도 많이 되는 게 군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도 군대가 당연히 있었고 전 오늘 예비군 위주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비군 그렇습니다. 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네. 이거 예비군 저는 예비군 다 끝났고 다 끝나셨죠? 그죠? 저는 뭐 민방위로 들어갔잖아요. 시작부터 네. 저는 예비군 동원도 몇 번 갔는데 저도 갔었어요. 그 카투샤는 어디로 갑니까? 그 일반군으로 다시 같이 저기 바뀌어요. 편제가 바뀌어서 네, 네. 어디 가셨어요? 저 그러니까 처음에 학교로 편성됐다가 예. 곧바로 회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하셨네. 이게 무슨 뭐 훈련도 아니에요. 난 여기서 가끔 보면 어쩌다 오는 날 보면요. 아침에 오면 SBS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총 드나 안 드나 안 들죠. 총 드는 경우도 있어요. 군복 입고요? 네, 총 드는 경우도 있어요. 헬멧 이렇게 반쯤 이렇게 뒤로 걸터 쓰시고 슬렁슬렁 이렇게 SBS 걸어. 안에서요? 직장 예비군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할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주차 초소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혼 없이. 잘 모르고. 그 주차장 지키고 있어요. 주차장. 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경계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좀 뭔가 눈이 흐리벙텅해요. 왜냐면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여튼 이제 현대전에서는 네. 과거에 어떤 네. 뭐 총 쏴서 뭐 총알 맞고 뭐 이런 거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전면전 아닙니까, 그죠? 네, 전면전. 그럼 이제 일단 에어포스가 한번 전쟁의 승패는 다 좌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 절차만 이른바 그 땅개들이 땅개. 저 육군이라고 하나요? 예. 그 아미들이 가서 이제 깃발을 꽂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또 걔네가 다른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육군 계시는 분들은 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상전에 이게 결국 여전히 비중이 크다고 보기도 하고 공군 계시는 분들은 화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공군 화력이 아유. 세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죠. 많이 달라졌다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견해는 계시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면 네. 산악지대는 네. 그 공섭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며칠 더 버티냐 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포스가 전쟁은 끝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좀 짜잘한 것들은 육군들이 이제 좀 해결을 해야죠. 짜잘한 것? 공군 나오셨어요? 제가 공군이잖아요. 어쩐지 너무 공군 깔때기를 503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요즘 누가 이라크전이든 최근에 일어난 전쟁도 보면 아주 뭐 무슨 테러전 뭐 이런 거 말고는 정말 뭐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건 에어포스가 뭐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 다 고생하시죠. 뭐 공군, 해군, 육군. 포장하지 다 마. 너무 고생하시고 혼자 살아남지 마.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예비군이 과연 근데 조선시대에 있었는가?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네. 그때 말씀하실 때 10몇 살부터 60세까지인가 16세, 16세에서 60세. 그때까지 군역을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거는 그때까지는 현역 아니에요? 그렇죠. 현역은 현역이죠. 현역이죠. 예. 그러면 예비군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군 면제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양반들은 다 그죠. 웬만큼 사대부들 벼슬아. 그 사람도 예비군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면제가 그러니까 되는 예비군인데 예종 때인가 그때 있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군대 안 간 것들이 거죠. 요가는 안 간 것들이. 다 오늘 눈꽃 씌어가지고 이제 못 보겠다 이거. 좋구나. 이나노. 아 저예요? 군대 안 간 것들? 그러니까 하나도 군대 다 안 간 것들. 아 전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한가롭게 놀면서 나라의 보탬이 안 된다 이런 이제 불만을 토로했대요 예종 네네. 때. 그래서 예종 임금이 그랬답니다. 나라의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은가. 네. 나라에 큰 병과 생길 때를 대비해라. 그러면 이제 60세가 넘어서 제대한 자들은 노장위에 소속시키고. 그 시대에 60살 그때 60살 넘었으면 어우 그러니까 네. 지금 80 넘은 거 아닙니까? 예전에 80만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벼슬을 내려주는데 명예직. 그러니까요. 벼슬을. 예. 또 이제 시정의 법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면제 대상자입니다. 지체장님, 네. 현직 관료, 네. 그리고 학생, 2품 이상의 전직 관료, 그다음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신 경우 이런 사람들은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90세 이상 모시면 당연히 면제를 해줘야죠. 그 나이 아마 대충 한 60, 70세는 최소한 된 건데. 그렇죠. 그 70세. 그 대신 9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면 아들은 다 모두 다 면제. 그러니까 이제 장수 집안. 70세 이상은 한 명. 아. 보통 이제 큰 아들 면제 시켜주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충효위라는데 이제 소속시키라고 했대요. 예비군 일종인가요? 이거 예비군이. 그러니까 이들은 현역병은 아니되 네. 1년에 한 번 정도씩 점고. 그러니까 인원 점검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교육 잠깐 하고 그렇죠 이제. 어이 개똥이 아버지 왔어? 이렇게 사람 수 맞는 거 확인하고 오늘 해제. 수고했어요. 그렇게 가는 근데- 거죠. 주방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아니 근데 여자잖아요. 궁금하긴 해요.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하는데 그때 뭐 하는지. 아니 지금 말이에요.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인원 점검했다니까요. 그냥 인원 점검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근데 이 금방 아까 말했죠 노장위도 있고 네. 충효위라는 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도 농민들하고 젊은 애들. 네.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네. 저기 천민들을 모아서 노비를 모아서 이렇게 또 구성한 예비군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일종의 일주일 정도의 훈련만 참가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지금은 예비군 훈련 가면 네. 보통 이제 동원. 그러니까 2박 3일짜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장 민방위 되는 하루. 네. 아, 직장. 네. 이거 진짜 좀 문제예요. 이거 형평성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끝난 마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지역 예비군하고 직장 민방위를 예비군을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똑같이 하게 동등한 대접을 해야지. 이렇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다고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직장 예비군은 내가 미쳤어. 왜 이러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다니죠. 다니죠. 말이면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안 가고 가잖아요. 예비군 그러니까 훈련을. 그게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큰 기업들 이른바 뭐 대기업이라고 하는. 네. 3땡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군복 이제- 입고 3땡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안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획관 해가지고 다 대대 연대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 네. 박정희 때, 아. 박정희 때 이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 며칠씩 가면 손실이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박정희랑 확실합니까? 짬짬이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이 예비군 제도가 만들어진 게 1968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1.21 네. 사태 네. 그 그렇죠. 김신조 내려온 날이랑 푸에블로 사건 네. 이후로 그 1968년에 만들어진다거든요. 네. 프레블로. 네. 예. 푸에블로. 푸에블로 아니에요? 프레블로. 푸에블로. 예. 푸에블로라고 나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이제 다 간이 떨린다. 아니면 어떻게 하지? 막 말을 하기 힘드네. 네, 프레블로. 라부아지도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라브와지 했잖아요. 아, 라부아지. 근데 아, 아까 말했지만 이 충효위하고 노장위가 만들어진 그 해가 1468년이에요. 딱 500년 만에 어. 만들어진 거예요. 예비군이. 아, 이런 역사의 어떤 그 데칼코만이라고 할까요? 오. 뭐 역사에- 데칼코만이에요. 역사의
쓰레받기 접었어? 역사의 500년 만에 비틀즈 딱 그냥 대칭이 돼버리네. 아 정말 놀랍습니다. 네. 평행 이론이라고 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뭔 평행이 짜맞춘 거 아니에요.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래 맞아요. 우연히 겹치면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데칼코마니 한 번, 평행 이론. 한 번이라면 우연이고 두 번이라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나 오늘 이런 얘기가 참 안타까운데 왜 내가 얘기하면 오금을 걸어요? 왜 정박이 얘기하면 오금을 걸지 않고? 아니 언제 말씀을 안 하세요, 정 박사님께서. 요즘 별 말을 안 하네요. 요즘 말씀을 안 하세요. 네. 1468년, 네. 1968년. 아 정말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런 건 어디에서도 아마 듣지 못하셨어요. 아, 좋아요. 네. 힘이 나네요. 네. 1968년. 자 그래서 이런 예비군 성격의 군대가 언제부터 있었냐? 통일신라 때부터 있습니다. 아 통일신라. 통일신라 정규군 체제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답할까? 뭐 가가밀도 아니고 뭐. 성대모사 하신 거 아니죠? 잘 생각해봐요. 통일신라라잖아요. 한번 뭔데요? 맞춰봐요. 문제 낸 사람도 기분이 있는 건데 틀리더라도 답 한번 얘기해봐요. 통일신라 통일신라. 화랑도. 오. 난 여기까지야. 난 역사 몰라. 정말 모르는 척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죠? 대단해. 모른 척이에요. 네. 자, 뭔데요? 이제 뭐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냥 얘기하시죠. 자, 그냥. 구서당 10정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구서당 10정. 아 구서당 10정. 화랑도도 어떻게 보면 네. 장교들의 예비군 성격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참가하고 전쟁 나지 않으면 물 좋고 맛 좋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심수수료를 하니까. 맛기행 떠나는. 물 좋고 산 좋은 데를 들어봤는데 물 좋고 맛 좋은 데는 뭐 그냥 물맛이 한자 좋은데. 흘리면 미식가, 좋은데 미식가. 물맛이 좋은 건데. 식신로드가 그때 있었네요. 참. 구서당 10정. 10정. 그런 정규군이 있는데 네. 그 예비군이 있는 거예요. 그 예비군을 뭐라고 하냐면 법당 군단이라고 했답니다. 법당 군단. 당 군단. 네. 그래서 이제 9년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렇게 묶은 그 농민군사들로 이루어진 예비군. 구조오석영 있었잖아요. 오. 구조오석영. 그거 잘난 척하려고 계속 어딜 타고 들어가야 되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되게 초조하셨던 거. 잠시 숨을 쉬실 때, 네. 숨을 고를 그 타임, 네. 그때를 들이고 치고 초조함이 들어가야 돼요. 느껴졌어요. 네. 호흡이 가시죠. 정지되는 순간이 알테미디 그때가 계속 이제 가시죠. 바로 침투하는 비수를 거잖아요. 꽂을 네. 그 타이밍이죠. 계속 초조하게 이만. 자, 구서당 10정. 네. 네. 자 그러면 그 고려 시대는 정규군 체제가 뭔지 아세요? 삼별초는 삼별초? 아니요. 아, 예. 삼별초는 그렇죠, 이제 아니죠. 고려 시대요. 삼별초는 나중에 그냥 몽고군에 대항한 그런- 사병 집단의 최충원 그- 이제 그렇죠. 무인 정권의 이제 자별초 이런 이제 질문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네. 분들은. 고려? 삼별초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제 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아니라는 아닙니다. 겁니다. 네. 예. 이군육입니다. 그렇죠. 이군육이와 주현군 2군6위. 네. 이렇게 돼 있죠. 2군6위가 굉장히 그 철저한 2군 6 위, 위. 위. 예. 위, 우, 위. 예. 네. 2군6위. 근데 고려 시대는 네. 그거 됐던 거 알죠? 세습대 했던 거. 아. 중앙군이요? 그러니까 군인은 세습, 그러니까 중앙군은 세습직이에요. 아, 아빠가 군인이면 나도 군인 돼야 돼요. 안 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귀족 사이라는 게 그런 식인 거예요. 무반도 세습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 한 명이겠죠, 근데 아빠가 설마 뭐 아들이 셋이라고 셋 다 군인 시키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무반지는 아, 집안은 그렇습니까? 무인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딸을 군인전도 지급받았다. 군인전 네, 네. 땅. 네, 농사 지을 땅. 어, 근데 이제 광군이라는 예비군이 또 있었대요. 미친 군대. 잠시. 광군이요? 네, 광군. 빛날 꽝. 아, 빛날 거. 고려 정동 때 만들었는데 호족들 연합체래요. 그래서 아.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들의 자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비군 형식으로 아, 체제를 했었는데 약간 올해 로얄 패밀리. 네, 올해는 못 갔답니다. 그렇지 돈 있는 애들이 그 군사 훈련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오라고 하면 내가 왜 가는데? 니 나가라. 니 나가라 군대. 니 나가라. 돈 있는 애들이 안 가죠.
자 그렇게 체계 통신라 고려까지는 이제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정박이 해요. 뭘요? 저는 많이- 예비군은 별로 준비를 안 해오고 안 했구나. 저는 주로 이제 우리 전쟁 전략 관련해 가지고 아. 그런 네. 이야기하면서 좀 쭉 보려고 우리 어, 군의 전쟁 수행 능력, 전쟁 수행 능력. 아. 그리고 어떤 것들 뭐 뭐 그런 걸 한번 그래요. 해보려고. 뭐 좀 아니 뭐 재밌- 하시고 재밌겠네요. 하시고 한번 하시고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죠 뭐. 네.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능력.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아 지금 현재도 좋고 뭐 지금 현재요? 지금 지금 현재는 개판이죠. 예, 이 내용은 우리 알짱 PD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개판이랍니다. 네. 우리 군의 수뇌부들 일부는 썩었을 수 있지만 우리 네. 군인 모두는 오 굉장히 그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돼 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또 저-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한 군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판에 아예 미리 치고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발언이 너무 과했습니다. 워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워게임. 네. 그 특히 이제 3군이 음. 잘 이제 연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전투기가 언제 가고 그리고 다음에 뭐 적의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격추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워게임을 하는 그 핵심 수뇌부가 물론 이제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계룡대 즉 3군 본부가 다 있죠. 네, 있죠. 네, 그쪽에 있는 데서 이제 워게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워게임 하면 재밌습니다. 마치 그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 시대 같으면 네. 체제가 진관 체제에서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유, 네. 그때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진관 체제는 각 단위별로 맞서 싸워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지. 군대가 많이 네. 들어오면 네. 한꺼번에 많은 적들이 들어오면 싸우기가 힘드니까 한 그렇죠. 군데서 막아내기가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제 지휘관이 오고 주변에 군대 애들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진왜란은 해보니까 임진왜란은 왜군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도착하기 전에 애들이 다 여기 도망가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군들도 많이 작전 수행 놀랐어요. 능력은 거의 개판이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외군들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없나 싶어. 우리 이렇게 빨리 가도 되는 거냐고. 서울 한양까지. 진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파죽지세? 아이고, 오. 맞습니다. 파죽지세, 기호지세. 거침없이 막 진격하죠. 그러니까 사실 임진왜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거치면서 적군이 들어오면 네. 수도까지 거의 뭐 임진왜란 때도 20일 안에 들어왔고 청나라 올 때도 거의 열흘 안에 다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잘 뚫리는 거예요. 빨리 내주는 거죠. 너무 빨리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좀 자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잘 틈을 안 주니까 그렇죠. 빨리 아니 오라고. 진짜 왕들이 반란만 일어나도 도망을 갔다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은. 예를 들어 인조 때 이제 음. 이거래 난이 났을 때 네. 바로 그 밑으로 충청도로 도망을. 그래서 제가 했죠. 그때 나온 떡이 인절미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씨가 준 떡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왜 나 기억이 없지? 어떤 거 같네요. 아 인절미가 그때 나온 떡이에요? 네. 아, 명칭이 네, 이제 네. 명칭. 아. 그 떡 자체는 네, 네네네. 있었겠죠. 인조가 그 떡을 그렇게 또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 그 국경 중심의 그 군사 체제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 이제 우리가 당시 조선 전기의 주적은 임진왜란 이전엔 여진족들이었잖아요. 네네. 주로 이제 저쪽 위쪽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종서 장군 시켜갖고 아유, 더 겨울비. 그레이트 세종이 그 사군 육진 이제 이 정책을 할 때 주적이 어떻든 그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을 상대하고 세종도 네. 그레이트라고 해도 돼요. 더 그레이트 세종. 아, 김정은 장군이 그 동북쪽 국경을 지킬 때 그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거든요. sak풍에 아니요, 차가운 겨울비. 아 겨울비 죄송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 시조가 생각나.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네네. 시조가 생각나셨답니다. 아유. 저랑 결이 다른 분이에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국경 중심을 하다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잘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경 중심에서 딱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게 막 왜군도 그렇고 청군도 그렇고 국경에서 한번 깨지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군대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실제 조선이란 나라가 네. 524년인가 이제 지속되잖아요. 네. 맞지. 그래서 어쨌든 전쟁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 정도가 큰 그거 전쟁이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거의 그래요. 전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그 내부는 굉장히 이제 안이한 생각을 많이 했대요. 실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용 부담은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거는 군인들이요? 나라에서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인도 병장기도 자기가 마련하고 네. 그래서 병장기도 제대로 안 갖춰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이제 훈련 나올 때마다 병장기 딴 데서 빌려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네. 지금처럼. 그렇죠. 그 PX 가면 총 팔거든요. 아 진짜요? 없어요. 그래 전쟁 나면 네. 전쟁 나면 왜 내가 창부되면 창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없으니까 이제 대나무 그래요? 죽창을 만들어서 가고 막 이랬대요 진짜. 아. 그 대나무 죽창 가지고 칼로 이렇게 치면 잘릴 거 아니에요 대나무가. 아. 이게 왜 잘리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동안. 그 이제 초기에 너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임진하고 좀 거치면서는 군령에서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무기도 만들어 가지고 보급했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그게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지금 군대도 탄약 있지 않습니까? 화약 같은 것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 어떤 장성 출신이신데 북한 핵에 관해서 이분은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북한 핵? 예. 예. 핵무기 자체 핵폭탄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네. 그 자체가 이제 이 보존 능력, 북한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폭발력이라든지 네. 기폭이 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 같은 경우도 무기가 제대로 규제 관리가 안 되니까 되게 그랬죠. 저는 이제 뭐 한국 이제 군사 네. 이제 역사를 연구하신 이제 이상훈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이 이제 주로 전쟁을 가지고 한번 쭉 설명해 보더라고요. 우리 어떤 전쟁들 해가지고. 그 사실 그 전쟁에서 가지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제 병참이라고 이야기하죠. 병참, 네. 도하작전, 그리고 연합작전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네. 상당히 그런 전통들이 우리가 군사 전통이 상당히 재능이 아주 뛰어난 또 민족이고 아주 상무 정신이 없는 민족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전략 전술을 상당히 잘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씩 있는데 네. 뭐 이야기하면 다 그이니까요. 뭘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뭐 하나 재밌는 거요. 재밌는 거. 김유신이 특출했던. 그러니까 뭐 다 많아서 뭐 김유신 같은 경우가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송 작전을 제일 잘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김유신은 이제 전쟁 그 뭐 상황을 잘했다고 보는데 네. 실제 김유신이 이제 백제가 우리가 멸망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당나라 소정방 이제 벽제를 멸망시킨 소정방이 이제 평양성을 이제 포위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을 시작했어요. 근데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군량미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네. 평양을 공격하다가 네네. 이제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버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당나라가 네.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이 시기에 치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친 거예요. 당나라가 네. 그러다 이제 거센 저항에 이제 부딪히고 이러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가지고 한 군량미가 떨어진 거죠. 그때 당시 평양성은 지금 평양이랑은 위치가 좀 다르죠? 아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이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피양 아 지금은 피양이고 옛날에 그래서 평양이고. 이제 그때 이제 이 고구려 아니 그 급보를 받으니까 보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시 신라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 바운더리가 이제 우리 이제 저 한강 정도에서 네. 평양까지 왔다 갔다 거의 왕복 300km 이상을 군량미 요즘 치면 무게로 지금 800톤을 날라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전부 고구려 작전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을 800톤을 싣고 가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뛰어야죠. 그게 수레가 2,000대 분량이에요. 수레가 2,000대 분량. 쌀 같은 거 이렇게. 쌀하고 벼. 예를 들어 이때 미라고 나오는데 이 네네. 미는 살 포함해서 조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이제 도정을 한 거죠. 껍질을 벗겨낸 걸 미라고 하고 조라는 것은 껍질을 안 벗겨낸 이제 벼로 생각하면 되죠. 껍질 안 벗겨낸 하여튼 그 식량을 포함해서 그 800톤쯤 되는데 그 고고 이제 당시 당나라 군사 5만 명이 한두 달 먹을 수 있는 그 햇반도 안 되고. 아니 진짜 전력을 다해서 뛴 거예요? 아니죠, 비결은? 아니죠. 아니죠. 이게 아니,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대의 작전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무슨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이 당나라들 다 죽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무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김유신이 이제 놀라운 들어가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바로 소 뒤에다가 소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 김주신이 이제 신화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 가가지고 사당에 가서 며칠간 고민하다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신령에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얻었다.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네. 당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소송 루트를 파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김유신 장군이 요즘 치면 음력 1월달
가장 추울 때 아닙니까? 거기서 아, 평양까지 이 군사 수송하는 네. 군사 10,000명과 정말 놀랐어요. 트럭 2,000대를 가지고 이 루트를 뚫어내기 시작했어요. 트럭을 끌었어요? 아니 수레 아, 수레 2,000대를 트럭으로 가지고. 들고 트럭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한반도 처음으로 트럭이 나왔죠. 스키 부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맞아서 스키 부대 트럭을 얘기하는데 저 스키 부대를 얘기하고 있으니 네 근데 이제 그래서요. 그 가는 루트가 한 세 군데가 있어요. 파주로 해가 가는 루트가 하나 있고 네. 이제 양주 쪽을 해가지고 위로 가는 길이 있고 네. 이렇게 뭐 크게 이제 두세 군데가 루트가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김유신이 선택한 거는 고구려 군사가 이제 신라가 이제 병창을 보내줄 두 군데를 딱 지키고 있었는데 네. 그 중간에 산길을 이용해가지고 무사히 성공적으로 이제 뭐별 별 큰 방법 전략이 아니네. 없었네요. 아니 이게 근데 다 하면 끝이 없는데 이게 대단한 사실 병창이라는 얘기가 그 길쭉이 있는 거 사이에. 자 여기서 중요한 2,000대를 거는 2,000대를 한 거예요. 자, 열심히 2,000대. 뛰었다 보다. 아니 2,000대를 끌어갔다. 자, 보세요. 네. 그 한 무리의 군대가 이렇게 나아갈 때는 앞에 척후병이 있어야 돼요. 네. 척후병은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뛰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추운 날 운송한 게 최고의 방법이었다 이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간 내에 갖다 줘야 네. 되는데 2,000대를 요즘 지금 800톤을 네. 적군이 눈에 불을 켜고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요즘 지금 이런 거예요. 일본군이 예를 들어 아니 조선을 다시 이제 우리 한반도를 침략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지금 서울을 포위를 했는데 네. 막혀버린 거예요 병참이.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울산에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몇백 킬로 우리 국군이 지키고 있는데 식량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였냐고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무도 가지 않은 산길을 간 거죠. 아무도 여기는 가지 못하기라는 산길을 뚫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한니발이 있었다면 말 좋다. 한반도에는 김여신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니발이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는 이태리로 들어오지 못하려고 했는데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그렇게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그게 그때 네. 이제 누구나 생각이 쉬웠는데 그 해냈으니까. 산길을 아니요 2,000대 수레를 가지고는 도저히 못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딱 거점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깨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왔죠. 전쟁에서는 상식을 깨줘야 돼요. 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은 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젖으면 안 되잖아요. 1월에 그때는 이제 이제 당시 이제 신라 그쪽이 이제 대동강 쪽에 이제 식량을 줘야 되잖아요. 대동강이 1년에 지금도 한 80일 얼어요. 아. 제가 말한 그때 날짜는 음력 1월이잖아요. 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따뜻할 때 네. 기다렸으면 안 됐을까? 그럼 다 굶어 죽었겠죠. 당나라 군대가 다 굶어 죽었겠죠. 그래서 그 이제 잘했네요. 결빙되기 때문에 그 배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알았어. 이제 예.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중국은 어때요? 요즘에 뭐가요? 군사 능력이 괜찮죠? 한번 물어볼게요. 진핑 오빠 언제 한국에 혹시 쏠 생각 있어? 네. 그 경상도는 네. 가령 승민이 이러잖아요. 만약에 이럴 때 네네네네. 미나 이러거든요. 한자만 불러요. 네네네. 영우 할 때 우야 이러는데 그래요? 그 중국은 어때요? 핑아 이래요? 샤오핑. 피야. 아니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핑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요. 핑핑아. 진짜? 네. 두 자로 그러니까 한 번 더 반복해줘요? 네네 그런 애칭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이라고 끝나거든요. 중국말로 그럼 민민 뭐 이렇게 샤오민 뭐 이렇게 샤오가 작을 소예요. 그러니까 샤오지에 소저. 그러니까 작을 소를 붙여서 샤오핑. 그러니까 그 시진핑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시진핑을 샤오핑이라고 부르겠죠. 네, 나보다 어리니까. 아니면 또 너무 그러니까 정말 친한 사이는 많으면요. 핑핑 해도 되고요. 따핑?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따고 따핑. 그렇진 않아요. 핑핑? 그래서 네. 샤오핑 아니면 핑핑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김유신은 한국의 한니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잘하시네. 알짜배님이 하셨던 알프스.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시네. 잘했어요. 정말 으쯔쯔. 오늘 이거 3시간째 처음 듣는 칭찬이에요. 잘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게. 저는. 아이고. 그 예비군 얘기 돌아가야 돼요? 예비군이 돌아가죠. 예비군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럼 조선 시대에는 네. 예비군이 없었겠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봤지만 그렇죠. 네. 노장이 할아버지 있었고 예비군. 충효위 있었고 네. 그거 말고
전국 단위로 이제 이렇게 조직됐던 예비군이 있어요. 어버이 부대? 어버이 연합? 건드리지 맙시다. 저는 부대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아, 내가 연합이라 했다. 거기 무서워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저기 서로가 네. 저 한번 웃으면서 넘길 일이지.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뭐 그뭐 싸움 거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그분들 방금까지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못 넘기시겠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진지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떡국 열차 대신해서 아니 왜요? 그거 아니고 혼자서 네. 제 혼자서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조선 전기 때는 네. 잡색군이라고 했었어요. 잡색군? 그리고 후기에는 소고군 체제로 소고군. 소고군인지. 소고군. 예. 네. 못 걷는 거죠. 그래서 잡색군이라고 이렇게 방이 붙으면 사람들이 기분 안 좋아했대요. 잡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이름부터 왜 그러네 진짜. 그래서 이때는 양반 자제도 들어가고 노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분이 섞였다고 잡색이라고 했대요. 잡색.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동양의 어떤 군대는 색깔이 기본이 있습니다. 황색군, 청색군, 녹색군 이런 거, 저 녹색군 아니고 적색군, 뭐 흑색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오방색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그 깃발, 색깔 깃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외된 잡색 한마디로 아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비군이란 뜻이죠. 네. 알겠어요. 이분이죠. 알겠어요. 기본 오방색에 포함되지 않는. 그게 잡색이라고. 이 산으로 가면 아니 정말 쑥색. 아니, 정말 좋은 얘기 하시는 줄 알고 저는 진짜 귀 기울여 들었거든요. 저요? 네. 저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그랬지? 아니,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진지했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색군. 네.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로는 소고군 금방 아, 말씀드린 그렇죠, 소고군도 역시 양반도 들어가고 노비도 아.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건 소고법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됐답니다. 소고법이 뭐죠? 소고법 묻지 마세요 제가. 제가 그래서 소고법을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예, 예. 아니 했어요. 내가 헛소리가 나올 거예요. 마음속으로 안 하려고 했었어요. 소고법에 의해서 조직됐다는 얘기 자체를. 잘난 척 하고 싶었던 거지. 아이고. 본능이. 그래서 이제 이 네. 소고군은 평상시에는 이제 포만 내는 거예요. 군포만. 그러다 이제 비상시에 이제 훈련도 하고 뭐 대응도 하고 실제 정유재란 때는 그 왜 임진왜란 다음에 정유재란 네네네. 정유재란 때는 왜군의 북상을 일정 부분 저지하기도 했대요. 아 소고군들이 예, 예. 아 그 군기가 별로 안 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안 센 건 아니죠. 아, 그렇진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그때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는 전쟁이 나면 대부분 다 깨지고 패배하고 되게 이게 전투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그 임진왜란도 그렇고 우리 이제 6.25 전쟁도 그렇고 네. 중기 후반기로 갈수록 이 전쟁의 주역은 이제 이쪽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정유재란 때도 나중에 이제 여러 전투에서 실제로 이제 명나라 군대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 잘 안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조선군이 거의 조명연합군의 주력을 하게 되고 또 한국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 미군 유엔군이 다 장악을 했는데 마지막에 갈수록은 또 한국군이 뒤심을 발휘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전통이 좀 그런 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인의 깡. 끈질김. 시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아, 무슨 누구 자선 제목 아니에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니 네. 시련은 강하게 만든다는 거는 그 우리 지금 대통령 자선 제목 아니에요? 무슨 나를 죄송합니다. 단련한다. 죄송합니다. 같은 것 같은데. 전 이번 팔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니. 진짜 나 잘못 한국인들은 들은 것 같다, 어딜 가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뭐요? 좀 되게 적응 잘하고 뭐가요? 적응 잘하고 어떤 누가? 환경에서도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네, 조선인들이 초반부는 좀 고전하는데 그쵸, 그쵸. 적응을 한다. 적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엔 좀 당하지만 금세 또 힘을 내서 좀 빨리 강해진다. 적응력이 좀 강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전사를 쭉 봐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쟁사의 어떤 특징이다.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교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사해온 것들 중에는 또 병역 비리 100태 뭐 이런 것도 아 있고요. 그건 꼭 따로 해야 되는데. 아 반절도 못했군요. 반절 정도는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군복 이런 얘기도 좀 할 게 있고 이래가지고. 예. 뭐 지금은 안 되네요 그러면. 예. 일단 그럼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4교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